어릴 적 한 번쯤은 영웅을 꿈꿔보신 적 있지 않나요? 시간이 흐르며 그 꿈은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위기에 맞서 싸우는 진짜 영웅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시민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편의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를 지켜본 아르바이트생이 119에 신고하고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을 한 지 3분 넘게 지나자 구급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여성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간호대 3학년생인 21살 한솔씨. 학교를 휴학하고 지난 5월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여성이 심정지 상태인 걸 보고 응급 상황을 직감했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심정지가 오면은 4, 5분 뒤부터 뇌손상이 시작된다고 배워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한 씨의 선행은 건강하게 태어난 여성의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정확하게 빨리 안 했으면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한 씨는 주변의 칭찬이 쑥스럽다면서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 강남대로 휠체어를 탄 여성이 비를 맞으며 홀로 길을 건넙니다. 절반도 건너지 못했는데 초록신호등은 10초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뛰어와 휠체어를 밀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내달립니다. 휠체어를 인도까지 옮겨놓은 뒤 시내버스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는 남성. 47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입니다. 빗속에서 휠체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차량을 멈추고 급히 뛰어나간 겁니다. 시간은 한 9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반도 못 건너온 상황이죠. 근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는 정말 몸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휠체어를 밀더니 흠뻑 젖은 채 복귀했다면서 번개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버스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칭찬과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 거지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한 남성이 손에 전동 절단기를 든 채 공사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뒤 공사장 관계자가 남성을 붙잡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공사장 관계자가 발을 걸어 남성을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넘어진 남성의 왼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 남성의 팔다리를 붙잡습니다. 얼마 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제가 이제 바닥에 눕혀서 제 체력으로 그냥 누르고 그러고 있다가 사장님을 내가 이제 고압으로 불러가지고 경찰을 좀 불러달라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몸싸움 끝에 붙잡은 남성은 도주한 마약 범죄 용의자였습니다.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한 겁니다. 왼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편의점 인근 공사장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남성은 공사장에 있던 절단기를 사용해 수갑을 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장 사무실까지 들어가 전동 절단기를 빌렸고 공사장 관계자들은 근로자인 줄 알고 절단기를 건넸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남성을 뒤따라갔고 절단기로 수갑을 자르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몸싸움 끝에 도주한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수갑 차고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해서 가니까 이제 그렇게 잡아놔서 시민의 도움으로 다시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검찰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상간도로 야산 위에서 목재를 실은 파란색 화물차가 30m 아래 도로로 추락합니다. 아래엔 검은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승용차는 간발의 차이로 화물차와 충돌은 피한 대신 화물칸에서 쏟아진 목재들과 부딪힙니다. 목재들이 도로에 나뒹굴며 지나가던 차량들은 다급히 멈춰섭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대로 화물차에 깔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산에서 떨어졌어 방금. 다급히 차를 세운 주변 차량 운전자들은 추락한 화물차 기사의 안전부터 챙겼습니다. 엄청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분이 계속 의식 잃지 말라고 막 옆에서 소리치고 막. 또 다른 시민들은 도로에 흩어진 목재들을 주워 옮겼습니다. 구급차가 진입할 길을 터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뭐 기름도 새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폭발 위험이 좀 있을까봐 많은 분들이 좀 근처에 못 가셨는데 다행히도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다 남일처럼 생각 안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사고로 70대 화물차 기사와 승용차에 동승했던 6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지구대를 찾은 아이들. 경찰관에게 손짓으로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 인근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화단에 넘어져 숲을 사이로 다리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발만 보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제 나와가지고 좀 확인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진짜 발만 이렇게 쪼고. 당시 광주는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의심한 경찰관들은 남성을 지구대로 옮겼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남성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례가 돼가지고 솔직히 아이들에게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남성을 구한 아이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 부모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아이들 이름을 밝히길 정중히 사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구내식당 배식을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균형을 잃더니 식판을 든 채 그대로 뒤로 쓰러집니다. 이 모습을 본 학생이 바로 남성에게 달려갑니다. 상태를 살펴보더니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학생은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배식을 받기 전에 몸이 경직이 되면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곳에서 쓰러진 남성은 학생들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고 이후 119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쓰러진 남성을 살린 건 약학대학 재학생.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 계기로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어린 나이였는데 응급조치를 했었으면 할아버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침 3주 전 약대 수업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받을 때 와 하고 막 그랬는데 대단하다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겪고 이제 하다 보니까 뿌듯하면서 쑥스럽고